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08호 제3면 기사입니다. 박재용 의원, 장애인식 개선 교육 대중화 위한 제도 개선 논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 은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좌장을 맡고 장애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회장 김원종 가 주되 주관했으며 김원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형식적 교육을 넘어 당사자의 삶과 경험이 중심이 되는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사에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와 유관기관 종사자, 장애인 당사자 등 약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재용 의원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반을 진행하며 주제 발표를 통해 제기된 형식화된 교육 운영, 장애인 강사의 불안정한 활동 환경, 낮은 교육 몰입도, 관리체계 미흡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짚고 제도와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끌었다. 토론에서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개인 인식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장벽과 구조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 장애 당사자가 강사로서 직접 경험과 목소리를 전달하는 교육 방식의 효과성, 당사자 강사 양성 및 직업화, 안정적인 활동 기반 마련의 필요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육을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전 생애 전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에 참석자들의 공감이 이어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 강사들의 생생한 의견이 제시됐다. 청중들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의 강사료 인상 필요성과 함께 민간 영역 강사들이 강해 외 행정관리 업무 부담을 과도하게 떠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강사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장애인식 개선 교육원 김춘봉 원장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를 맹인 안마사와 같은 유보 직종으로 분류해 장애인 일자리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참석자 다수가 공감을 표했다. 이에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 강사 활동이 단순한 강의를 넘어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제도적 검토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은 비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아니라 장애 당사자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과 역할을 드러내는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택일 의원, 장애인 체육은 시혜 아닌 권리? 체계적 지원 조례 발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택일 의원, 국민의힘, 하남일, 이 장애인 체육을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넘어 하나의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섰다. 윤택일 의원은 장애인 체육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의 책무를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장애인 체육 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없이 단기적 개별 사업 위주로 추진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체육진흥 기본계획 수립, 장애 유형 성별 연령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동호회 육성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 9월 윤 의원이 좌장으로 참여한 복지정책 포럼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화한 수기입법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윤택일 의원은 장애인 체육이 단발성 행사를 넘어 예측 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확고한 법적 근거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 장애인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권익 신장 공로 감사패 받아. 황세주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이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보호와 장애인 권익 신장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지난 16일, 수원시 인계동 소재 이비스 엠베서더 호텔에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주최로 제27회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평가 발표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간 추진된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우수 프로그램 시상, 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와 함께 황세주 의원에 대한 감사패 수여도 함께 진행되었다. 주최 측은 감사패 전달 배경에 대해 황세주 의원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장애인 권익 신장, 경기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써온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황세주 의원은 뜻깊은 감사패를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이 상에 담긴 현장의 기대와 신뢰가 헛되지 않도록 남은 의정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황 의원은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 권익 신장은 시대적 과제이자 제 의정활동의 일관된 목표라며 경기도가 진정한 복지 한 번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가까이에서 더 나은 행정과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 최만식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이,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22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장애인인 동시에 아동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행정 체계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왔다. 지원이 사업별로 분절돼 추진되면서 필요한 서비스가 제때 연계되지 못했고 지역과 가정 여건에 따라 지원 격차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경기도 차원의 장애아동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내용에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뿐만 아니라 발달지원 영유아와 그 가족까지 적용 대상 확대, 의료비 보조기구, 발달재활 서비스, 가족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 의료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장애 진단 이전 단계부터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특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점이 눈에 띈다. 센터는 발달지원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위한 연계 홍보, 장애아동 사례관리, 관련 연구 및 자료 개발, 가족 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권역별 센터 설치가 가능하게 하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관련 민간 법인 및 단체 등을 거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접근성과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장애아동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정리한 전국 최초의 자치법규로서 정책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고 밝혔다. 성기환 의원, 교육 현실 외면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개선 건의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성기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군포2 대표 발의한 교육 현실을 반영한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지난 18일 목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성기환 의원이 지난 2025년 경기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그 결과 장애인 고용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경기교육 재정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점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발의됐다.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로 부담한 납부액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800억 원을 넘고 내년도에는 예상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총 1200억 원에 달한다라며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쓰여야 할 교육 재정이 부담금으로 지출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었다면서 건의안 재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성 의원은 이번 건의안이 경기도의원의 모든 뜻을 담아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경기도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에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 직군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별도 산정 기준 마련, 장애인 교원 양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한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 고용 부담금 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 교육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용성 의원,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체계화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광명사 대표 발의한 경기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지원 조례안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장애를 갖게 되면서 신체적 회복을 넘어 일상생활과 직업, 사회관계 전반에서 큰 전환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는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정보 부족과 심리적 불안, 사회적 단절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재 재활체계는 의료 중심에 머물러 있어 퇴원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중도장애인의 회복 과정이 의료재활에서 단절되고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해왔다. 이에 김용성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로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했다. 여기서 전환재활이란 의료재활 이후 중도장애인을 대상으로 심리상담과 정보 제공, 교육훈련 등을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전환재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전환재활 상담 및 정보 제공, 학업 및 직장 복귀를 위한 훈련과 교육, 자조모임 지원, 가족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과 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환재활 서비스가 현장에서 유기적으로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중도장애인이 치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소회를 밝혔다.